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올 여름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폭염에 가뭄에 또 폭우까지 쏟아졌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올여름 날씨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는 올여름 날씨 분석과 가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혜동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뭐 여름이 더운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올 여름은 유독 많이 더웠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더우셨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폭염. 예, 정말 더웠죠. 대구도 41도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대구보다도 경남 양산에서 42.5도까지 맞아요. 올라갔었죠. 이런 40도가 넘어가는 초고온 이 현상이 7월 말부터 한 8월 초까지 한 2주 가까이 쭉 이어졌었는데요. 양산의 더위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게 해외 뉴스로까지 싱가포르에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폭염주의보 경보 수준 33도, 35도가 넘는 이런 더위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지겨운 날이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길게 더위가 이어진 것은 2024년, 2018년 이때 보면은 한 37일, 25일 연속 이런 해도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원래 한 2주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더위 정도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거는 격이 다를 정도로 맞아요. 네. 엄청나게 더웠다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대구는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좀 더운 지역으로 유명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오히려 경산이나 경남 양산 지역이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해수 온도가 무척 높다는 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이 되면은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30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 해역의 수온과 같은 수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바다가 뜨거우니까 그 바다 위에 우리나라가 좀 갇혀 있는 반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돔 현상, 열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름철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겨울 하면 시베리아 고기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상으로부터 해서 한 5km 상공까지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우리나라를 덮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에 한 지상 5km에서 한 12km 이 대륙 근접이라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는 티베트 고원에서 기원한 시작된 그 공기가 동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상공을 덮는 고기압이 두 개가 위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중열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이 있으면 상공에서 하강기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의 뜨거운 공기가 지표에서 열을 받으면 부력을 얻어가지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움 현상이 돼버리니까 위에 공기가 누르니까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을 못하고 그냥 지상에 계속 머무니까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또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열돔이라는 것이 고기압이 두 개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기압이라면 맑은 하늘, 저기압이라면 구름이 낀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 남자들이 양산 이런 거 안 썼는데 요즘은 양산 없이는 맞습니다. 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쓰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지표의 일사량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내려쪼입니다. 한 1200와트 이렇게 내려쪼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하면 겨울철에 우리가 대형 식당에 갔을 때 나오는 그 전기 히터 에너지 있죠. 그것에 못지않는 그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내려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굉장히 뜨겁겠죠. 예, 그 상태에서 초고온이 나타날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가지고 서쪽에서 남서풍 기류가 쭉 올라와서 충청도 정도에서 이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다시 이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 기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해안 쪽이 그로 빠져나가는 공기가 지표로부터 가장 오랜 시간
가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가 지역이 가장 뜨거운, 또 더워도 너무 뜨거운 그런 상황이 출현이 되었었습니다. 네, 뭐 고수온 또 이중열돔 또 지형적 조건까지 맞물리면서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그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서쯤 되면 그래도 더위가 한번 꺾이는데 덥습니다 계속. 얼마나 더 더울지 좀 걱정이 예. 돼요. 남은 여름 날씨 어떻게 될까요? 예, 원래는 또 슈퍼 엘니뇨이기도 하고 그래서 늦더위가 벌써 6월 이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한 추석 가까이 가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이런 여름날은 추석에도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추석을 지나면 열대야는 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질 테고 그리고 낮 기온 같은 경우도 8월 말이 되면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되고 또 가을 태풍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종종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밤에만 좀 시원하게 잘 수 있어도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처서 매직을 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올여름에 폭염만큼이나 우리 지역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가뭄이잖아요. 네. 얼마 전 광복절 연휴 때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 비로 그동안의 가뭄이 다 해소됐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름에 비를 많이 내리는 게 장마잖아요. 네. 이 장마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질 못하고 일본 열도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정체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는데 네. 시작되자마자 이게 중부지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중부지방에서부터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좀 내리고 그냥 끝이 나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뭄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비가 왔던 지역도 비가 와도 일산이 강하다 보니까 금방 물이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가뭄이 금방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돌발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근데 또 폭우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대구 경북 쪽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경남 쪽에 거제 통영에는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또 양극화되는 그런 원인도 있을까요? 뭐 통영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예. 대구도 얼마 전에 그 지산동에서 비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아요. 와서 물난리가 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산동을 벗어난 다른 곳에는 뭐 거의 안온 그 비가 거의 안 온 예. 지역도 있고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비가 올 때 매우 좁은 지역에만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왔다 그러면은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오랫동안 비가 왔다고 한다면 요즘은 저 해안가 서해 바다 남해 바다에서 이 소나기 구름 같은 이런 정난운이 만들어져 가지고 특정 지역으로 아주 좁은 지역 그러니까 저 선상 강수대 영어로 하면 라인 타입 이렇게 되겠죠. 선과 같이 생긴 요런 아주 좁은 지역에만 따라 가지고 비 구르는 데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선을 따라서 비가 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아주 좁은 지역 수킬로 범위 안에서만 폭우가 쏟아지는 네네.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수가 내리는 거는 이제 일상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분명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홍수 피해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바로 옆에만 가면은 해가 쨍쨍하고. 비가 네. 나서 가뭄이고. 비가 안 오는 이런 네. 현상들 아주 양극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되었죠. 몇 년 되었고요. 전부터.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물난리가 났고 그런가 하면은 강릉 지방을 포함해서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죠, 네. 전국에 생수를 보내줘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죠. 그리고 올해 여름 날씨를 또 되짚어보자면 예년에는 태풍이 한두 개쯤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태풍 소식이 잠잠했고 또 반면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또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갔거든요. 일단 우리나라가 태풍을 비껴간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비 소식이나 태풍 소식이 있을까요? 예, 태풍이 온 게 2013년 8월 10일에 이틀간에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완전히 횡단해서 두만강 쪽으로 올라간 태풍령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카눈이라고. 그때 이래로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벌써 3년이 넘은 거죠. 3년 동안 대한민국에 태풍이 없었으니까.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한반도를 향해서 이미 태풍은 올라오긴 왔는데 거의 올라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린다든가 일본으로 가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강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태풍이 이걸 뚫고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잘 오다가 일본으로 꺾인다든가 혹은 오다가 중국으로 가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네. 6월 태풍은 중국으로 가고 7월 태풍은 한반도로 오고 8월 이후가 되면 일본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8월 태풍이 중국으로 가니까 이건 완전히 뭐 교과서에다 벗어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이중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제 올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매우 더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보면 좀 날이 좀 선선해지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다시 또 조금 팽창하면 좀 덥다가 또 수축했다 이렇게 되풀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남쪽 해상에서 태풍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8월 말부터 가을 장마가 생기고 가을 장마가 생긴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진다, 수축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태풍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가을 태풍은 무조건 강하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를 많이 내리는 가을 장마까지 겹쳐지면 예전에 흰남노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이제 늦 여름부터 해서 초가을에 걸쳐 가지고는 이 태풍이 또 우리를 많이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은 9월 태풍이었잖아요. 9월에 충분히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이제 생활 패턴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되면은 그 바깥에 가서 일을 하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폭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번에 거제에서 내린 비가 8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서 한 965mm가 내렸다고 하는데 네. 거제도의 1년 강수량이 한 940~50m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년간 내리는 강수량이 불과 한 3, 4일 만에 쏟아졌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원래는 거제도였지만 이게 올여름에 지산동에 쏟아지는 폭우처럼 이게 내년에는 대구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상청의 어떤 예보도 이런 현상에서 예보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위험지대를 만들지 않는 위험지대에 있는 곳은 좀 시설도 옮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폭염이든 폭우든 간에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걸 항상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기후 양극화는 이제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폭염이나 폭우로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대구라 하더라도 폭염이 생기면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똑같은 더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더위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행정안전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중심돼, 지자체가 중심돼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소방관이 다 와서 모든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 그 이웃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상부상조형 이런 그 재난 대비 사회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웃 사촌 이런 말이 있는데 이웃 사촌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재난 대응에서 첫걸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김혜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